여러분, 니얼 퍼거슨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예, 세계적 경제사학자입니다. 세계적 경제사학자. 예, 스탠퍼드대 교수로도 있었고요. 또 옥스퍼드대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스탠퍼드대 후버 칼리지 선임 연구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천재의 천재. 미국의 케임브리지부터 시작해서 옥스퍼드 그리고 하버드대에서도 교수를 지냈고요. 예, 나름대로는요 경제사학자 측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역사적인 어떤 단서를 가지고 경제를 예측하는 데는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얼 퍼거슨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1970년대 특징하고 같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내용 그대로 말하면 금융 충격이라든가 정치적 충돌이라든가 사회적 불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1970년대 특징인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1970년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오일 쇼크가. 그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가 시작이 됐잖아요. 1974년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말입니다. 산유국들이 무기를 자원화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전쟁이 사회 혼란을 국제사회 혼란을 그대로 야기시킨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또 힘겨루기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의 충격, 그리고 경제의 충격, 결국은요 최악의 쇼크를 맞기까지 했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왜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간단하게 보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로 보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4차 중동 전쟁도 사실상 따져보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대결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소련이 있는 거고 또 한쪽에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예요. 미국과 서방이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이 계속 전쟁화되면서 사실 국제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우크라이나 편을 미국과 서방이 들면서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유럽하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일 쇼크 때는 국제 유가가 올라갔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가 1년 만에 10배 가까이 올라가서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2021년 8월 23일 날 천연가스가 메가와트 시당 26.777 유로였습니다. 근데 8월 22일 현재 276.748 유로입니다.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일쇼크 때도 이랬거든요. 국제유가가 적게 오를 땐 3배, 4배 오르더니 나중엔 10배까지 올랐거든요. 똑같은 모양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새.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제4차 중동 전쟁처럼 전 세계에 최악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다가 리얼 포커스는 하나를 더 했습니다. 뭘 더했느냐? 미중 충돌까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중 충돌까지. 미국과 중국의 충돌까지 지금 겸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리얼 포커스의 이야기는요. 1970년대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오래 지속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와 서방, 미국과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또 전쟁까지도 지금 현재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1970년대 상황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여기에 뭘 하나 더 붙였느냐. 미국 내에 통화정책 실패를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제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때 못해서 사실 너무 늦게 했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본인도 시인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1970년대 요소를 갖출 거는 다 갖춘 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통화정책의 실패까지 겹치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로 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시장을 냉철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론가예요. 실물 투자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론가들이 이게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실물 투자자들도 망설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쭉쭉 떨어지잖아요. 다우산업지수도 1.07이 떨어졌습니다. 337.98이 빠져서 31,318.44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대로 떨어지면 이게 31,000도 깨지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1.31%가 떨어졌고요. 지수로는 154.27이 빠졌습니다. 11,630.86으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라고 하는 블루칩 지수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3,900도 깨지게 생겼습니다. 1.07%가 빠져서 지수로는 42.59가 빠졌고요. 3,924.26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 지금 점점 하나씩 둘씩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시장도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이 울고 싶은데 어느 누군가가 뺨을 때려주는 격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말입니다. 흘러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은 긴가민가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요. 충격은 아마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의 변화는요. 진짜 시시각각이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하든 경영 활동을 하든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하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하시면 아무래도 내가 일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속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팁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니얼 퍼거슨의 이야기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